가장 바른 교육이 가장 빠른 교육이다. 안녕하세요, 콩나물쌤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아이가 공부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쉽게 지치고 산만해질까? 오늘은 이 해답을 이 공간, 집이라는 공간 안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공간은 이렇게 단순히 예쁘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집중력과 창의성, 그리고 자존감까지 키워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오늘은 아이가 잘 크는 곳의 비밀이라는 책을 통해서 공간이 아이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집에서도 쉽게 이 공간을 변화시켜서 아이의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아주 쉬운 실천 방법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비싼 돈 들여서 인테리어를 다시 하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아주 가볍게 집에 있는 물건들을 재배치하는 것만으로 아이의 공부와 발달에 도움이 되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이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좋은 공간 만드는 꿀팁 나눠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간은 사람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저도 이 사무실 스튜디오를 이제 얻은 지 한 1년 정도 조금 지났는데요. 이곳에 오고 굉장히 아늑하고 편안하면서 마음도 굉장히 편안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했는데요. 아이들 역시 이 집이라는 공간, 자기 방, 거실 이런 곳에서 정말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벽지 색깔부터 해서 가구 배치, 그리고 어떤 자리의 활용도를 정한 것, 그리고 창문 밖의 풍경, 그리고 바닥의 어떤 촉감들, 이 모든 것들이 아이에게는 하루 24시간 계속되는 어떤 교육 환경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공간은 아이에게 말 없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여기서는 좀 집중하자, 여기서는 좀 편안하다, 릴렉스 할 수 있다, 여기는 나만의 공간이야, 이런 메시지들을 주죠. 그리고 아이는 그 메시지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은 단순한 어떤 배경이 아닙니다. 단순히 주어진 배경이 아니라 아이의 감각이나 정서, 행동, 또 사고까지에도 영향을 미치는 살아있는 교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이 공간이 아이들에게,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는 많이 입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좀 풍부한 자극이 있는 공간에서 자란 아이의 뇌 발달이 훨씬 더 활발하고요, 학습력과 창의성도 높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연광이 잘 들어오잖아요. 그럼 사람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고요. 또 색깔, 그리고 질감, 이런 것들이 풍부한 공간은 아이의 이 오감을 자극을 해서 이 생각하는 힘을 키워준다고 해요. 자, 그러면 공간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떤 공간이 좋은 공간일까요? 초등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꼭 알아야 할 좋은 공간의 5가지 원칙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원칙에 따라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공간 배치의 원칙 첫 번째, 아이 중심으로 공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공간은 아이의 생활 리듬, 그리고 눈높이에 좀 맞아야 하거든요. 아이 손이 좀 닿지 않는 책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책꽂이를 마련을 했는데 아이 손이 안 닿아요. 또 의자가 있는데 뭔가 앉아있으면 불편해. 그리고 좀 움직일 수 없이 딱 고정되어 있는 가구는 아이들에게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책이 있는데 위에 이렇게 손이 안 닿으면 책을 안 읽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첫 번째로 가지셔야 하는 질문은 우리 집의 이 공간은 내 아이에게 어떤 느낌일까?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 질문이 공간을 변화하는 데 있어서 출발점이 됩니다. 두 번째, 감각을 조금 자극을 하는데 조화롭게 좀 구성을 해야 됩니다. 벽지 색깔, 바닥 색깔, 그리고 카페트, 가구들 있잖아요. 이런 색깔들, 그리고 조명색, 그리고 밖에서 나는 소리, 그리고 아이들이 앉고 만지고 할 때 이 촉감, 이 모든 것들이 아이의 감정, 뇌 발달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자극을 줍니다. 그래서 너무 화려한 색, 또 너무 많은 장식들, 또 너무 밝은 조명, 이런 것들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극이 너무 강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벽지가 빨개요. 그럼 아이가
그 빨간 거에 신경이 너무 많이 가는 거죠. 또 안정감도 떨어지겠고요. 또 장식이 막 현란하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 시각 정보가 너무 많아서 아이가 정신이 팔립니다. 또 너무 밝아도 좀 불편하죠. 네, 우리가 저녁에 간접등 켜놓으면 편안하잖아요. 그런데 또 공부하는 방이 간접등 정도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럼 또 너무 편안해서 잠이 오니까 중간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연광이 잘 들어오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좀 흰색 파스텔 톤의 차분한 색, 아니면 조금 색감이 있더라도 막 붉거나 까맣거나 이렇게 좀 너무 어둡거나 너무 강한 이런 색깔 말고요.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또 좀 조용한 방이 좋죠. 그래서 이 빛, 그리고 색, 소리, 이 세 가지 조합이 아이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자, 세 번째, 이 환경, 공간이라는 건 아이의 긍정적인 행동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 공간이 어떤 행동을 유도하고요, 습관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밤에 잠이 안 올 때 절대로 침실에서 스마트폰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왜냐하면 침실은 내가 자는 공간이라는 것을 뇌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 공간이 행동을 유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스마트폰을 하기 시작하면 여기는 스마트폰 하는 공간, 잠이 안 온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어젯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의 좋은 행동을 유도를 해야 되는데 집중력을 올려주고 조금 더 나은 행동을 하도록 이 공간이 유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네 번째, 공간이 유연하게 변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나라 거주 문화상 공간이 넓지 않죠. 뭐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막 2층 집 이런 곳에 살지 않기 때문에 아주 제한된 공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연하게 좀 변화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중요하죠. 그래서 책상, 조명, 수납함 이런 것들 상황에 따라 좀 바꿀 수 있는 상태면 좋고, 그게 아니더라도 아이의 성장에 따라서 조금씩 하나씩 교체해 나갈 수 있도록 세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같은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 또 지겨울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가구를 좀 움직여서 사용 구조를 좀 바꿔보고요. 활동에 따라서 또 조명도 그 K라고 하죠. 그 빛 밝기, 색 온도, 그거를 좀 조절할 수 있는 등 좋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 좀 뭐 더하고 뺄 수 있다면 그 공간이 살아있는 환경이 되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부모님이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공간은 아이를 위한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아이만을 위해서는 당연히 안 됩니다. 부모님이 함께 책 읽고 대화하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진짜 좋은 공간이죠. 우리 부모님이 편안하고 행복해야 또 아이와 더 좋은 관계를 맺고 그것이 결국 아이에게 또 도움이 되니까요. 그래서 엄마랑 이야기하는 곳, 엄마랑 그림책 보는 곳, 또 함께 공부하는 곳, 이런 식으로 관계가 자라나는 공간이 정말 좋은 환경입니다. 네, 이렇게 앞에서 공간의 중요성 그리고 좋은 공간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살면서 지금 집에서 그대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하지도 않고요, 뭐 돈이 들지도 않으니까 집에서 간단한 작은 변화들 한번 이끌어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제안 드리려고 하는 것은 공간의 역할을 나누어주는 일입니다. 뭐 말로 집중해라, 쉬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공간이 아이의 행동을 유도하도록 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여기는 공부하는 곳이다, 여기는 편안하게 쉬는 곳이다, 여기서는 마음껏 노는 곳이다. 아이에게 공간이 어떤 먼저 메시지를 주는 구조, 이게 핵심입니다. 방이 뭐 좁지만 좁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꼭 커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크게 덩어리는 나눌 필요 없이 기능으로만 구분해 주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식탁에, 저희 집 같은 경우는 한쪽 자리에서 딱 숙제하고 공부하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식탁 요 자리는 숙제하는 자리, 그리고 창가 옆에 매트 하나만 딱 깔아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조용히 독서하는 구역, 그리고 또 소파 옆에 저희는 이제 알파룸은 아닌데 약간 공간이 있어서 거기 로그 깔고 아이들이 놀이할 수 있는 구역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역을 나눠서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한다라는 것을 알려만 줘도 아이의 행동이 조금씩 변해집니다. 큰돈 들여서 인테리어 해야 되는 거 아니죠. 매트 하나 깔고 여기 놀이구역이라고 하면 되고요. 학습하는 데는 뭐 책꽂이 하나, 필통, 연필꽂이 하나, 뭐 조명 하나 달아주면 되고요. 또 아이가 편하게 책 읽고 쉴 곳에는 뭐 쿠션 하나,
그리고 작은 책꽂이 하나, 전면 책꽂이 그런 것들이 있죠. 이렇게 딱 놔주면 됩니다. 이거는 뭐 큰 돈 들일 인테리어 아니죠. 네, 생활 속의 작은 배치 정도라고 보면 될 텐데요. 이런 것들만 해도 충분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팁 하나를 드리자면 공간을 부모님과 아이가 함께 정해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공부는 어느 자리에서 하는 게 좋을까? 놀이는 어느 자리에서 하고 싶어?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나는 여기서 공부를 하고 싶어. 나는 여기서 독서를 할래. 내가 이름을 붙여주면 애착이 생기잖아요. 그죠? 내가 정하고 그곳에 이름을 정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뭐 생각고요. 책 읽는 자리, 네. 쉬는 자리, 신나는 공간, 네. 이런 식으로 아이와 함께 이름을 딱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작은 팻말, 시중에서 사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포스트잇 하나로도 여기는 놀이 공간, 여기는 공부 공간 딱 하나 붙여 보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가 시각적으로 보면서 그 자리의 의미를 한번 되새기게 해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정리까지 되도록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뭐 놀이구역 있어요. 그럼 옆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네, 장난감 바구니를 놓는 거죠. 장난감 바구니가 없어요. 저 멀리 있어요. 그리고 정리하라 그러면 정리가 잘 안 되죠. 그리고 책상 바로 옆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네, 정리함들, 그리고 뭐 책꽂이들, 네, 정리해라고 말하고 명령하기 전에 이런 사물들이 바로바로 있고 이걸 세팅하고 초반에 부모님과 함께 몇 번 연습을 해보면 아이가 자연스럽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부 공간, 독서 공간, 놀이 공간, 휴식 공간들을 이렇게 딱 나눠주면 아이에게는 어떤 규칙이 생기고요. 집중력이 생기고 자율성이 생깁니다. 아, 저녁에 밥 먹고 나서 식탁에 앉으면 공부하는구나. 이 공간에서는 내가 좀 릴렉스 할 수 있구나. 그리고 그 공간이 정돈이 되다 보면 아이의 행동도 자연스럽게 정돈되죠. 네, 공간은 단순히 머무는 곳이 아니라 아이 감정, 습관, 사고방식을 모두 길러주는 토양입니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공간이 부모님이 쉽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인테리어 다시 하는 거 아니니까 굉장히 쉽게 작은 변화 하나만 줘도 아이에게는 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구나. 어느 공간에서 뭘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존중받는 느낌, 그리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아이가 쑥쑥 자라나게 될 겁니다. 오늘 몇 가지 소개해 드렸는데 단 하나라도 한번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하루가 달라지고요. 또 아이를 바라보는 우리 부모님의 시선도 달라질 겁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계속해서 좋은 교육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콩나물쌤이었습니다.